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해체행동방송 국진입방 해체쇼 12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해체행동의 김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3등한 국진입방 해체쇼 총괄작가 임재민입니다. 네, 와우. 야, 3등. 네. 혹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금 이런 거 있나요? 상금 50만 원 받고요. 진보당에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상상랩이라는 걸 주최했었는데 여기에 대학생 학식 개선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개선으로 내버린 대학생 학식 비운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이 있긴 한데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 100명 제한이거든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선착순 없이 그리고 아침밥만 먹는 게 아니고 점심 석식도 먹잖아요. 그것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다가 결국엔 영원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학교에서 비리를 좀 덜 저지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되게 이거를 짜서 냈더니 제목을 고치는 걸 깜빡했는데도 3등이 됐습니다. 3등, 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사실 제목을 안 쓰고 초안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아니, 제목 안 쓰고 초안만 내도 3등이라니. 초안에 가지로 냈는데.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네, 자주 나오시면서 청년으로서의 견해를 말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송혁빠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K-팝 데몬 헌터스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국뽕에 차오르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날마다 준비를 잘해오죠. 국뽕에 차오르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 외부 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 진행을 하는데요. 평소와 같은 순서대로 저희의 그 주로 하는 하이라이트, 금주의 최악의 하이라이트 1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천하제일 나쁜 놈, 오늘은 최상목 한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약간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한 최상목을 다시 끌어내서 한번 신랄하게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청년들의 옆에 계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재명 정부 한 달 긍정적인 평가, 또 3부에서 송혁빠 김지연님이 맡아서 진행해주는 3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스피디하게 가봅시다. 게임 진행하는 스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최악의 하이라이트를 골라주세요. 네. 자, 금주에 그 최악의 하이라이트를 골라주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서울의 소리가 어떤 방송입니까? 응징방송이죠. 응징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주에 최악의 하이라이트를 골라가지고 또 추구미를 또 저희가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응징하는 그런 위주의 최악의 하이라이트를 골라서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자, 최악의 하이라이트는 금주의 최악의 하이라이트 1위를 선정하는 시간이 마지막에 있죠? 자, 그쵸. 투표 안내 재원님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는요. 국무회의에 배제된 이진숙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국회에서 백골단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발언을 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정선거론자 전환길에 이제 앞으로의 갈 길을 묻는 그런 국힘 혁신한 표류와 대비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하이라이트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투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배제 이진숙 임기 내년 8월까지 사퇴 선거. 대통령실 조처 나오자 곧바로 입장 표명. 지난주 목요일 드디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을 압수당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를 받고도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고 계속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원래 본인처럼 윤석열 씨가 임명한 김태규 씨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함께 2인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김태규 씨도 7월 1일 날 사퇴했거든요.
사의 자체는 5월 29일에 밝혔고요. 1심상의 이유를 핑계로 댔지만 네. 그렇게라도 물러나면서 죄송한 척을 해야 하는 분인데 네. 세금으로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싶으시면은 네. 이러고 계십니다. 저희가 안 달았을 뿐이지 6월에도 이런 생떼 한번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생떼가 네. 대단했죠. 6월 그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맞춰주는 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임기를 그 대통령과 맞춰서 4년이나 늘려달라는 그런 거죠. 야. 게다가 이 과정에서 그 방통위 독임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에 따라서 5인 합의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로 바꾸자. 독임제.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시켜줘. 방통위 명예 독재자. 이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기억하면. 네, 네. 굉장히 위험하신 분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본인과 똑같은 분을 앉혀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이걸 기자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네.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에서 또 사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네. 본인 결정에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볼 타이밍인데 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이진숙이 왜 이렇게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지금 낱낱이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약간 대구시장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쵸. 그래서 정치 잘 보이기 정책도. 위한 네. 토석을 쌓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약간 보수 여전사라는 타이틀을 되게 자랑스럽게 네네. 여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권에 이재명 정부에 핍박받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 네. 그리고 법인카드 의혹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법인카드를 썼던 사용처들에 대한 압수수색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렇게 좀 땡깡?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법인카드로 빵도 많이 사 드시고. 그니까요. 네, 그랬는데 1억 4천 뭐가 정도를 불만이야? 썼는데. 네. 자, 시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많아서 그런지 모스탄처럼 미국이 뭔가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네. 자기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네. 왜 윤석열 씨도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미국이 뭔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제 눈에는. 네. 이준숙 씨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는. 버티면 이긴다. 네, 미국이 해결해 줄 때까지 버티면 이긴다.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모스탄 규탄 기자회견에 네. 갔다 왔잖아요. 네네. 저는 극우분들이 그렇게까지 사대주의가 강한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사대주의를 보고 나서 그런지 이준숙도 그럴 수 있겠다. 이준숙 같은 네네네.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이 네.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도 네. 굉장히 이런 사대주의가 강할 수도 있겠다. 마치 일본의 사대주의를 했던 이 누구였죠? 윤덕영 씨였나요? 네네네. 그런 매국노들처럼 굉장히 사대주의에 담긴 피클 마냥 그런 마인드로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김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위한 존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좀 무리를 빚었던 게 그 이진숙이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그런 발언을 해서 좀 무리를 빚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정치운동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판단,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는 그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한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개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를 했어요. 네, 계속 불만을 올리죠. 계속 올리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중립 의미를 이제 거듭 위반했다. 네. 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도 네. 대놓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딱 윤석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좀 네네. 문제였던 게 네. 24년 7월 31일에 이 사람이 임명이 됐다라는 것이 발표되기도 전에 네. 먼저 출근을 해가지고 네. 박문진 이사라든지 야. KBS 이사진의 13명을 빠르게 임명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권 친화적인 인사로 좀 방송을 약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네네. 자기가 임명되는 게 발표되기도 전에 그냥 빠르게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중학교 때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이게 중학교 보니까 중학교까지. 생활기록부에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네, 보니까 이분 참 야. 오늘 컨디션 안 좋다면서 이게 조사를 거짓말이었는데. 찾아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네. 써준 거를 보니까 네. 타학생의 모범이 되나 준법성이 네.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아, 자신의 그때도 나태와 무관심으로 여러 번 지도했으나 새로운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지 못하였음. 계속적인 지도가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본인 태만으로 뭐 성적이 뭐 이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사실일까 했는데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오. 야. 정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네. 자, 그리고 이진숙이 그 9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국무회의 배석에 배제가 됐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그 대통령 의중을 무기 삼아서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건데 네.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좀 왜곡되게 주장을 했어요. 아이고야. 이분이. 네. 그래서 좀 이 위원장이 단순한 그 표현의 차이라면서 줄곧 그 아나무인적인 그런 그 행태를 벌이고 있어서 좀 무리를 샀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계속 자기 말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지 말라 하는데도 오. 참관인 신분이면서도 계속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배제시킨 게 아닌가. 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분? 그니까요. 네. 뭐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역시 권력력, 네. 대구시장에 대한 집착 이런 게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방송통신이 일일 결정체제에 독임제를 자꾸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독임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말도 안 그렇죠. 돼. 다섯 명이 아니 한 명이 독점하면은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윤석열 꼴이 나겠죠. 네. 그걸 막자고 5명에 분산한 건데 10명으로 분산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다 내 거 할 거다. 내 거 할 거다. 기존에 약간 5인 네. 팬텀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네, 거기에 네, 네, 네. 까를로따였나 네. 그런 조연이 나오거든요. 여조연이. 네. 근데 이 여조연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 네, 네, 네. 여주인공 역도 다른 배우들의 파트도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넘버가 나오거든요. 다 내 거야라는 제목의 곡인데 네. 딱 그 곡이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같은 마인드네요. 그렇죠. 끼리끼리 논다까 하잖아요. 방통위가 원래는 5인 체제여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진숙이랑 김효재 이렇게 2인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차서 이제 혼자 하겠다 이런 건데 아니 의사결정권을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기 혼자 뭐 독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니까요. 우리나라 권력 최고 권력도 세 개가 나눠가지잖아요. 인법부, 네. 사법부, 행정부. 네. 근데 굉장히 독재자스러운 마인드죠. 자,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방송계의 오랜 염원인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을 위한 이제 방송 3법이 7일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통과를 하면서 네. 그 이 위원장의 거치 문제는 더욱 첨예해질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통위에서 분리해서 시민사회하고 국회 등 그 분산을 해가지고 방통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영방송이 2000년 이제
이제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와 이 위원장의 행보가 이제 정반대로 지금 대치되는 상황인데요. 이 위원장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방송 정책에 좀 혼란을 가중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이제 모두가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태도는.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고민한다면 방송 장악 우려 이렇게 키웠던 지난 행보를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3법은 주요 내용이 시민사회와 국회 등으로 이제 방통위에서 분리를 해서 분산해서 방통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 네, 이재명 정부에서. 한준호 의원이 최근에 또 이제 방송 3법을 국회 발의를 또 하셨어요. 오, 네.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편향적인 그런 인사는 물론 언론이나 이제 방송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 방송사와 이 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그런 방송사의 기능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치 편향적인 인사, 낙하산 인사들에 의한 이렇게 지배받으면서 정치 편향성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국회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1은 이렇게 보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손유숙 대표 국회에서 백골단이 무슨 문제 있나 발언. 네. 야, 요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보면서 진짜 너무 어떻게 이용하죠.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손영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백골단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손 대표가 대표로 했던 한 단체가 윤석열을 위한 백골단을 조직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자기 무슨 활동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발언을 해서 모두가 어이없어 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연기일까 진짜 몰라서 이런 걸까 진짜 모르든 알든 네. 굉장히 뻔뻔한 태도죠.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없다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교육자라면 자기가 가르칠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역사 전문가가 아니면 역사를 교육한다 내세우는 단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날 했던 정광훈 모른다는 발언이 위증이었던 것도 밝혀지고 있죠? 네, 손여숙은 2020년 혹은 그 전부터 정광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20년에 8월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광훈 목사와의 협의사항이라는 그런 문건, 그 문건에서 공동대회 장면으로 신문 광고 게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박스쿨에서 내용 디자인 제작 있죠. 네. 디자인 제작이라고 되어 있었고 조선, 동아, 그리고 중앙문화일보 등 요런데 이제 광고를 게재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얽힌 건지 감도 안 옵니다. 2020년이나 그 전부터 협력한 거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협력을 한 건데요. 심각한 만큼 언론사 취재 말고 제대로 된 수사로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증 여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이런 극우 단체들이나 극우 성향을 좀 밀어주는 그런 언론사들과의 커넥션을 좀 밝혀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극우 단체들에게 자금을 이렇게 많이 대주는 게 누구인지 혹은 어느 단체인지 빨리 밝혀내서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네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욱 심각한 발언을 진짜 속속들이 했는데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어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동의하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거 내가 대답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학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에 난 역사 전문가가 아니다.
또 이랬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그 위촉된 경위를 묻자 자기는 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수 요원으로 4년을 근무했다 이러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성 있느냐 우체국 출신 아니냐고 김 의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자 이제 우체국에서 40년 근무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전두환이 잘했다고 보느냐 이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답변은? 뭔지 몰라도 뻔뻔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상. 애국 현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모든 대통령은 공과가 있다. 이러고 또 맞섰고요. 이에 이제 김 의원이 김준혁 의원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것이 전두환의 공이고 애국이냐 네, 이렇게 이제 받아치셨어요. 막 그랬더니 이게 또 여기 진짜 이거 진짜 망언인데요.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니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거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시체를 아니 관련 다큐만 봐도 시체가 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거든요. 또 역사 의식이 이제 부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알고도 이랬겠죠. 연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구구단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자 자유우파라고 불러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외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나 뉴스타파 연기자한테 내가 당했다. 네. 잠입했잖아 뉴스타파. 아니 근데 네. 지혜롭지 않은 건 맞긴 맞아요. 지혜로웠으면 얘기하지 않았지. 이제 마녀의 사냥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 웃기다. 심신미약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심신미약자는 리박스쿨에 애를 보내버린 부모님들이 심신미약에 걸렸을 것 같은데. 알고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렇게 내부 문건이 이제 꽤 많았는데요. 그 사실 이제 리박스쿨이 한 세대가 그 극우화될 뻔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에서부터 청소년들을 이렇게 세뇌시켜서 극우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발각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 입장에서 이렇게 뭐 직장에서 나중에 뭐 상사와 뭐 신입 이런 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청년 세대의 입장으로서 이런 행보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내보시죠. 아 정말 암담한 미래가 펼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오싹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직장에 계속 있어요. 네. 내가 시니어예요. 근데 신입으로 들어온 애들이 갑자기 부정선거론을 외치고 있어요. 오, 게다가 근거도 빈약하다는 거를 넌 저시 얘기해줘도 네. 얘네들이 저를 몰아가요. 나는 걔네가 불쌍해서 말해준 건데. 네. 그리고 뭐 정치 얘기를 안 해도 걔네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구성에 뿜뿜 하면서 어떻게 뿜뿜하죠? 부장님 부정선거론 아세요? 부장님 네. 이거 네. 부정선거 외치는 학자분이신데 이거 네, 인터뷰 네. 보셨어요? 네. 이러더라고요. 아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퇴사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퇴사해도 한 세대가 전체가 그러면은 어딜 가든 그런 애들이 있었겠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촌 동생들이 사촌들이 많아가지고 네. 동생들이 많은데 걔네까지 그거가 됐으면은 아찔합니다. 호적 파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 호적을. 지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받아들였었던 그런 세계관이나 역사의식 같은 것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한테 했었던 이런 극우적인 교육들이 방치가 됐다면 지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가 되게 암울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잘 터졌고 잘 발견했다, 찾아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 너무나도 많은 단체가 남아 있다. 그렇죠. 더 많이 찾아내야 된다. 네.
아유, 리박스쿨 터져도 저는 너무 등골이 오싹한 게 부정선거를 현수막이 너무 요새 많아졌습니다. 아, 그니까. 아, 그래요? 네, 지나가다 동생이 저걸 보게 해도 되나 싶어요. 저는 동생이랑 함께 길거리 지날 때마다 애 사상교육을 빨리 시켜놔서 망정이지. 광명에서도 몇 개 있던데 그런 네. 부정선거. 광명에서도 현수막이? 있는데 어딜 가나 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든. 시흥에도 있고요. 네. 서울에도 많고요. 어딜 가나 있을 겁니다. 누가 시골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아, 깜짝 좀 이제 놀랐습니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또 모스탄이 또 네.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갑자기 오늘 기자회견도 어제 오늘 갔다 굉장했잖아요. 그쵸. 뭐 일명 구공탄이라고. 아, 번개탄이라고 단시예요, 하는 단시. 이 분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단시. 네. 네, 번개탄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네, 그래서 국제형사사법대회사인데요. 이 강성 구구 윤석열 지지층이 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기 위해서 모스탄을 보냈다. 아, 이거 너무 웃겨. 이러면서 공항에 저기 환영 인파 보셨죠? 아, 맞죠, 맞죠.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식민지에 있는 약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요, 사대주의가 너무 강해. 그런 것도 있고, 이 이제 모스탄 뒤에 배우 그 세력 중에 애니첸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애니첸이 그 부정선거 후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가운도 이제 후원을 몇백억 후원을 했고, 와. 그 부정선거론의 데모예요. 애니첸이 또 네. 데모인데, 오. 그 구구 유튜버, 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렇게 배후에서 그 지원을 하는데, 이 모스탄도 그 지원을 받지 않았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기자회견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쵸. 또 오늘 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직접 가서 보신 소감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1시 반과 만에 국수본 앞에서 있던 촛불행동 주최에서 한마디 하고 네.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1시에 있어 모스탄이 온다는 은평제일교회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갔거든요. 네. 하는데 도착하자 제가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 가자마자 그거가 딱 있는 거예요. 한 분이 남성 한 분이 네. 그렇게 계속 저희한테 김일성을 사랑하십니까? 북한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굉장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대북 제재로 굶고 있는 북한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시진핑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수가 생각나네. 그 이들이 주장 이제 배후에 중국도 있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주장을 네, 하고 어쨌든, 계속 이제 부정선거론 음모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이런 좀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경우에도 아니군요. 이제 보우소나루하고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보우소나루와 1% 우리나라랑 거의 좀 윤석열과 그전에 이재명처럼 윤석열 때랑 좀 비슷한데 1%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이거를 그 트럼프가 지지를 하는 게 이제 졌잖아요. 보우소나루가. 근데 그쵸. 보우소나루를 지지를 하면서 룰라 이제 이쪽에는 50% 관세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보가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고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구구화되고 이런 비슷한 행태에서 부정선거론, 음모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례가.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좀 껴있다라는 그런 뭐 껴있을 수밖에 합리적인 없죠. 의심? 네, 네, 껴있을 좀 수밖에 없는 게 네, 모스탄 있는 것 자체가 같아. 트럼프 정부에서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일을 했던 인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정말 몰랐을까요? 이렇게 안 말리고 있는 걸 보면은 뭐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알고도 좀 등 떠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인지도가 또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뭐 그 대사라는 그런 명칭도 있고 하고 트럼프가 또 그 지지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등에 업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극우 쪽에서는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사대주의에 찌든 사람들이고. 아유, 구세주로 보이겠죠. 할렐루야 하던데. 네,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뭐 윤석열을 살려보자고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 모스탄이 네,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서울대에서도 네, 그런 이제 행보를 보여왔고 처음에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자리를 깔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다 차단당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진현에서 힘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 오세훈도 이게 무슨 생각으로 처음에 이런 판을 깔아주려고 했는지 네,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이게 좀 막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네, 억대 뭉칫돈이 극우 보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정 선거를 좀 전파하고 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접견하려다가 실패한 거는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네. 좀 사태의 추이를 좀 뭐든 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좀 빨리 처벌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극우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굉장히 웃긴데 우리나라 법으로 미국인을 처벌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범행을 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네. 선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손효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강훈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강훈 집회 광고 제작 그 정황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청문회 위증 네, 논란을 또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그 리박스쿨이 5년 전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 네, 서울 강화문 집회 홍보신문 광고 이런 것도 이제 제작을 했었고, 네, 이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내부 문건도 이제 2020년 8.15 대국본 집회 앞두고 작성한 그런 이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이제 경향신문 취재 결과 문건이 나왔고요. 디자인 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 문건들이나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증죄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증죄보다 더 많은 걸 했겠지만 네. 위증죄로라도 빨리 구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네, 그럼 다음으로 근데 이제 뭐 너무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너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제 뿌리 깊이 그 극우의 그 세뇌를 청소년들에게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네, 손효숙의 그 청문회 주요 발언으로 네, 많은 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로 네, 이 손효숙 네, 청문회 주요 발언을 다뤄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론자 전환길에 갈 길 묻는 국회의원 혁신안 표류와 대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환길 저번 달에 국힘 입당했던 전환길. 네, 국민의힘이 14일, 15일 국회 토론회에 그 강경 윤석열 지지자인 전환길 씨를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왜 전환길한테 이걸 묻습니까? 이제 당원이거든요. 심지어 14일에는 윤상현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를 발대식을 또 했어요. 그래서 송원석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때에는 이제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뻔뻔한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제가 그때 초중딩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반성하는 척 꼬리 자르게 하고 절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본색을 숨길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죽하면 한동욱에서 이분 띄워주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 쉽지 않지만 합리적 상식적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네네네. 나름의 자정작용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고 있다죠. 맞습니다. 또 뭐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전환길이 부정 선거론을 강조하면서 이걸 해결 못하면 지방 선거,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을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말했고요. 같은 당 이제 한동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원석 지도부는 잘못했다,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전환기 씨 등 극우 유튜버가 나온 행사에 대거 참석을 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탄핵 표결 안 한 사람들에게도 지적받고 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네. 아, 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극우 성향을 이제 더 가감히 드러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진보 청년의 입장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하다라기보단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진보 명언이다. 청년들은 약간 민주주의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정치가 최소한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선거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도 계속 의심하게 되고, 물론 이전부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뢰는 많이 깎였지만 계속 의심되고 있고요. 사실 이 국민의힘 당이 젊은 세대랑 소통을 할 생각은 있는 건지, 정말 그 노인정당, 약간 기득권 노인정당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 건지라는 생각도 계속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부정선거는 요새 또 아까 현수막도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청년 시각에서 또 임지민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 1차적으로 빡칩니다. 굉장히 빡이 쳐요. 네. 뭐 어릴 때는 이렇게까지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지 않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제 네, 기억이 네.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전환길, 몬스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의 발사. 네, 말한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발사한다는 표현하겠습니다. 네, 발사하고 있는 이런 인사들을 조용히 시켜야 하거든요. 네. 자기 집안에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빨리 입을 닫게 하고 집안에서 좀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네. 근데 너 잘한다 하고 마이크를 쥐어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네. 이거를 빨리 이재명 정부가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게 네. 조치를 경찰을 좀 쪼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심각해요. 그렇구나. 이게 네. 우리처럼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년들은 좀 주관이 비교적 뚜렷해서 뭐 안 흔들릴 수가 있는데 네. 청년들 중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뉴스를 12.3 내란 이후에 접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그런 주관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교육의 비행인 게 우리는 암기식 교육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가 흐려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부정선거는 네. 계약하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생길지 오싹해요. 네. 네, 말씀하시죠. 부정선거는 이미 헌재랑 선관위가 근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렇죠. 이런 당의 방향성을 묻는 자리에 부정선거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이 되는 전환길을 초대했다는 거는 네. 부정선거를 좀 공식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정당이 아직도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운운하면서 네.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 부정론자, 음모론자와 손을 잡고 있는 이런 그림이 참 답답하고. 웃기죠. 근데 뭐 기대는 옛날부터 버려서 네. 지금 뭘 하든 간에 그냥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 드네요. 네. 저는 재원님과 다른 방향을 기대했던 게 네. 얘네들 언젠가는 이렇게 추한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 듣죠. 어이어이 믿고 있었다고.
네, 믿었던 만큼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 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되나 싶어요. 자, 리셋 코리아 이게 참석자를 보니까 이제 소건석 비대위원장, 유상범, 김은혜 원내 수석 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원장, 정점식 사무총장, 박성우 수석대변인, 구작은, 김기현, 김민정, 김성원, 박상훈, 박준태, 서천호, 성일종, 이종숙, 조배숙 등 총 10여 명이 리셋 코리아를 외치고 네. 이제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또 이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중간 손가락을 세 번째. 세시면서 네. 네. Fuck you. 삑. 자, 근데 이분은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무리를 빚었었거든요. 지난 이제 총선 때. 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시는데 보통은 이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시잖아요. 근데 일단 손가락을 펴시면서 하나를 접으시면서 마지막 세 개를 이렇게 정한이 안 돼. 네,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설명하기 저한님. 위해서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무리를 빚었었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안에서 옳은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혁신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뿐만 네. 아니라 김종혁 의원도 이제 지도부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극우 유튜버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한동훈도 그런 집회 메시지는 국민의힘 정신과 안 맞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내부에서조차도 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고, 이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게 질색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뭐 영남, 약간 대구 경북 약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똘똘 뭉쳐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찐윤, 네, 뭐였지 김창우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게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사람들이 네. 계속 목소리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나경원 지역구가 동작구입니다. 나경원은 네. 예외로 하시죠. 혼자 딱 떨어져 있는 나경원 씨. 나경원은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네.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그쵸.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한동훈계는 또 이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이제 페이스북에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게 이제 합리적 보수 이런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 맞나? 네, 이렇게 이제 페북에 이제 비판을 했고, 김종혁 전 그 최고위원은 이제 소건석 지도부를 잘못했다, 잘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하면서 혁신위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구구 유튜버 행사에 대거 참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은 상호 모순되는 행동에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탄이 그 허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한국에 와서 부정 선거론에 개입을 하고, 또 윤석열이 지금 이제 빨리 깜빵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깜빵이 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땡깡을 부리고 있잖아요. 깜빵이 이미 간 거 아닙니까?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갔는데 이제 제대로 된 네. 구속 적부심 교도소에. 신청을 또 이제 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계속. 네, 그쵸. 좀 그런 이제 조금이라도 이 사람 이제 한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깜빵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이 극우 단체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도 그 윤석열을 살려보자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셋 코리아 행사가 아니라 리셋 국민의힘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언이다, 명언. 자, 뭐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인데 왜 지네들이 리셋 코리아를 외치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다만세나 부르세요.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우리가 이제 화가 나지만 주목해야 할 그런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어떻게 1위로 이제 누가 뽑혔는지 한번 볼까요? 와, 세 개 다 박빙인데요. 네. 첫 번째는 39%를 차지한 국무회의
이진숙 배제 이슈이고요. 네. 2등은 33%를 차지한 오. 부정선거론자 전환길에 갈 길 묻는 국민의힘. 네. 세 번째가 28%, 리박스쿨의 손우숙 대표. 이렇게 비슷한 득표율로 네. 1, 2, 3위가 정해졌습니다. 다들 국내 극우 인사들 아니 모스타는 뭐 아니지 전환길은 국내 사용 많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투표 야. 결과가 나왔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입으로 빠르게 또 스겜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전에 자, 네. 우리가 너무 소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어떤 네, 대본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 인사할 때. 투표 모르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투표 결과를 대본 쓰는 입장에서는 네. 이슈 선정하거나 뭐 대본의 관점마다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대본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그래요? 관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제일 최근에 걸 꼽자면은 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과 이란 사건을 네, 다뤄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관심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 그 이후로 국내 정세에만 집중적으로 오. 조명을 하는 걸로 했고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칭찬만 하면은 응징방송의 색깔이 흐려질 수도 있어서 네. 어떻게 이거를 잘 투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을 공격하는 인사들, 우리가 제일 빡쳐야 하는 인사들을 데려왔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됐다. 많은 네. 도움이 됐습니다. 나름이고요. 알겠습니다. 나름.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재원님도 도움이 된 게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있다고 해주지. 지어짜면 안 됩니다. 너무해. 진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어짜면 안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천하제일 나쁜 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천하제일 나쁜 놈 선발대. 자, 그럼 다 같이 외쳐주세요. 상상 그 이상. 내랑 공범 최상목을 다 같이 해체한다. 네. 자, 오늘은 오늘 나쁜 놈 최상목입니다. 경제 관료로 일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아왔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제 1분과 간사로 참여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경제수석 비서관직에 취임한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나무에 그 밥이란 말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던 만큼 그 내란에도 동조를 했습니다. 많이 동조했죠. 네, 일단 자료를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오. 네. 그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게 내란이 성공한 이후에 내란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예비비 마련, 국회 관련 각종 자금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안 편성에 관한 문건을 받은 것이 지난 1월에 밝혀졌어요. 와. 이 안의 내용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보고 대한민국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한다.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고요. 네. 세금까지 끌어쓰려고 했던 그런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이 내란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가담을 했는데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건넨 문건에는 이렇게 예비비 확보,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국회 해산을 시키면 국회 대신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네, 자기는 윤석열이 준 문건을 제대로 안 봤다고 하지만 그러죠.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니까요. 네, 어떻게 안 생각하십니까? 봤으면은 최상목? 월급
약간 못한 거죠. 아. 자, 최상목이 내란 옹호법이라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거 나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건을 정말 중요한 문건을 그냥 뭐 받았을 뿐이라고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 문건 그 문건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 입법 기구 관련된 것들, 뭐 예비비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었을 텐데 네. 사실 그거를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확실한 내란 공범일 수밖에 없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임지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 때 이분이 어떤 거 했는지 다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저는 내란 이후의 모습이 더 내란 같았습니다. 내란 공모 같았습니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잖아요. 맞아요. 마은혁 임명도 계속 네. 어떻게든 밀려고 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 얘는 확실한 내란 공범인 거를 행보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그거는 아직까지는 변하게 하는 뉴스가 안 떠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야 간 합의에 한 것으로 이제 확인된 정계산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이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 이미 11월에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임명하겠다 이런 조건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일명 쌍특검 네 여기 이제 제의안 요구안 심의 의결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면서 두 법안을 국회로 이제 돌려 보내지고 이렇게 계속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12.3 내란 때 가장 결정적인 그 내란 옹호를 했다는 증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아. 자, 이거는 출처 이제 여의도 물레동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2월 3일 그 윤석열 계엄하고 이제 4일 새벽에 그 윤석열과 이제 통화한 그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추경호와 1분 통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또 나경원하고 또 40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통화한 이런 타임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경호가 계속 너무 급하지 않나, 들어갈 시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시간을 끌었다. 이런 이제 타임라인 증거들이 있었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면 또 우원식 의장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 1시 개의로 앞당기겠다 이렇게 하자 이제 추경호가 너무 급하지 않나 들어갈 시간 줘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군대가 의회 앞에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줘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네, 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요. 김재원 의원과 3회 전화했고 또 인요한 의원과 2회 전화 그리고 이제 김재원과 2회 10분 30초 통화 그 윤석열 추경호와 3회 전화 1회 발신, 2회 수신하면서 20분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이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윤석열 추경호에게 문자 메시지 이렇게 발신을 했다. 이렇게 밤 9시 37분, 네, 0시 38분부터 네,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경호의 그날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그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을 옹호한 그 타임라인을 봤을 때 대단히 의심스럽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도 상당히 의심이 많이 되네요. 김재원 동명이인이어서 그런가요? 되게 많다, 김재원이라는 이름이. 네, 조국혁신당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국민의힘에도 있고 내란 공범으로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고. 네. 국민의힘 해체 행동에도 있고. 김재원이었네요. 네. 자, 이렇게 했고 저는 네.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네. 자, 이렇게 내란을 이제 최상목이 뭐
그날의 12월 3일 그날의 행보도 그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한 그런 그 의심스러운 행보도 지탄받아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요. 이제 미국 국채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네.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것도 굉장히 고위공직자인 분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니까. 네. 더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돈을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만 이제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죠. 나라, 국가 뭐 이거죠. 네, 그분들은. 이런 게 없고 오로지 자기만 이게 부를 축적하면 돼. 그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지금 그때 원달러 환율이 전 세계 강달러 현상이 더해져가지고 12.3 불법 개업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환율 방어권 사령관인 최 부총리가 정작 원화를 팔고 이제 달러를 베팅했다 이런 꼴이 되거든요. 네, 이런 사람의 행태를 봤을 때 진짜 외국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외국노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내란으로 환율 되게 급등하고 나라 경제 좀 흔들리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최상민 경제부총리가 자기 돈으로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사람이 환율 투기꾼이 된 거였고 이걸로 돈을 번 주체가 미국도 아니고 우리 경제 수장이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워요. 믿기지도 않고. 아니 이때 돈 벌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싶나? 그러니까 난 돈을 여기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상황에.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최 부총리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 당시 미국채 이제 보유가 문제가 되자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샀어요. 네, 밝혔는데 그때 또 매수를 한 거야. 또 매수를 한 게 드러나가지고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제 최 부총리가 이제 처신이 부적절했다. 매우 부적절했죠. 그렇죠. 네.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자는 이제 매국노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주의자에다가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국가,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으로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으로 골랐고 그리고 요즘에 최상목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묻혔어요. 김건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순이라고 이 사람이 거의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의 핵심 비호 옹호한 인물의 핵심 관계자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묻혔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띄워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천하제일 나쁜 놈에서 골라봤습니다. 최상목을. 원래 한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위로 끌어주고 이런 거를 방송에서 해줘야 되죠. 그렇죠. 적절한 얼마나 시기였다고 애틋해요.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 같은 거는 내란 공범에게 적용되지 않아야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영연백 생각해 보세요. 그 영연백 수도 있었어요. 영연백 관련 카더라 들은 거 하나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거 카더라입니다. 여러분 카더라예요. 영연백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 같은 걔네들 말로는 좌빨이라고 하죠. 좌빨들은 영연백에 넣지 않아요. 그냥 땅에 묻어요. 걔네들이 영연백에 넣어주는 건 진짜 걔네들 입장에서 무고한 시민이라고 판단되는 애들. 일단 총기로 다 쏴버리고 우리 같은 애들 골라내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무고한 그 나머지만 영연백에 넣어주고 종이관에 넣어주려고 했다는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카더라. 그거 듣고 너무 오싹했습니다. 왜 이승만 때도 학살한 다음에 그냥 땅에 묻어버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아찔하죠. 그때 생각만 하면 어떻게 그 국민과 그 국회의원들을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까지 다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12.3 계엄 그 하루
밤의 차이로 대한민국 미래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진짜. 네. 아, 아니, 난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이제 외환을 이제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 네. 뭐 그런 것들을 꾸미고, 네. 이제 뭐 발사시키기 위해서 뭐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박수까지 치면서, 하마터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웃고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유, 드는 거예요. 예. 없었죠.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만약에 북한이 그때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그 도발에, 무인기 도발에 자극적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그거를 약간 빌미 삼아 가지고 계엄을 하고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너무나도 운이 좋았다. 모든 상황들이 다 맞습니다.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군 할아버지가 지금이라도 힘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이제 가슴을 쓸어 내리고 지나는 그런 이제 기간을 보내고 또 광장에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죠. 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한 최상목. 네, 이제 더 이상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받길 바라면서요.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원님 3부. 네, 3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지났죠. 출범한 지가. 네. 그렇죠. 네, 한 달하고 2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인데 정말 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1년은 윤석열 정부 치면 거의 몇십 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겠구나, 그때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부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의 한 달을 조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에서 음,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효능감을 좀 느꼈었던 네. 어떤 정책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환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저는 있나요? 우선 이제 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중에 이제 가장 뭉클했던 거는 그 사회적 참사를 입은 어제 네, 그 네네. 유가족들과 만나서 네, 그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네, 네, 그쵸. 그 청와대 영빈관에 초대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정부가 너무 지금도 좀 뭉클한데요. 네.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한다 이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그 점에 저는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오송 참사 2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행사가 그때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눈물 흘리시는 분들 네. 많았고 사실 유가족분들은 그 사과를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쵸. 그런데 그럼 못 듣고 이제야 듣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정부가 진작 이렇게 정부가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뭐 윤석열이 언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렇게 사회적 참사를 입으신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뭐 세월호 유가족 네, 그리고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게 진정성 있게 이제 사과를 하셨다는 게 진짜 너무 저는 진짜 좀 감동이었어요, 진짜. 네. 매번 감동을 주고 계시는 네, 이재명 네. 정부입니다. 네. 혹시 뭐 또 추가로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지민님께서 네, 지민님,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온 게 인스타의 평가였는데. 네, 그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그거 인사를 말고 잘하고 있다는 것도 그거 하기 싫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이지 네. 재원님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연애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그냥요. 저는 여자에게도 이런 말을 하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자에게도 뭐 논바이너리라고 하죠. 자기 여자로도 남자로도 불려주지 않길 바라는 애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니까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습관적으로 이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에요. 네. 네. 인사 스타일을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네. 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집안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분이 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둘 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집안이에요. 네. 어쨌든 네. 이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네.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에서 쓰신 게 나는 머슴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문장이 100% 이게 맞진 않지만 네. 머슴, 본인 같은 고위공직자들을 머슴에 비유하는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섬기고 있는 국민이 원하고 있는 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인사가 100%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지랑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정치란 게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원래 우리가 아는 악동처럼 좀 우리의 이런 여론을 이용해서 네. 이것 봐봐 얘네 우리가 섬기는 국민분들도 싫어하시잖아 하고 좀 마음껏 명분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네, 저도 뭐 공감은 되지만은 우리도 너무 흔들리면은 안 된다라는 그건 생각도 맞죠. 좀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몇 명 이제 이 사람 타겟으로 잡아서 공격을 하자라고 정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있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은 또 노무현 정부 때처럼 네, 그렇게 좀 될 수도 있겠죠. 아쉽게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시점도 청문회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물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 인사에 대해서 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심도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조금 더 이게 팩트인지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그쵸.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건 너무 네. 멋지죠. 첫날부터. 자, 너무너무 윤석열 좋아. 어땠습니까? 취임식 술 하겠죠. 먹는 대통령. 실런te에서 네. 영빈관에서 아직도 기억나. 빡쳐서. 윤석열은 출근 안 할 거를 걱정을 했는데 이재명은 퇴근 안 할 거를 걱정을 하게 좀 되는. 김밥을 드시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밥 공부회의하고. 업무 지시도 트위터로 하고. 네. 아니 전에 없는 대통령이 막 출근하시면서 그래 그거요 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막 받으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 마치 비즈니스맨처럼 네 업무 이제 지시하고 그리고 하루 빨리 뭔가 이제 그 답보 상태인 이런 정책들을 빨리 개선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정책을 정했으면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시행하는 그런 실행력 이런 것들이 잘 보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뭐 6억 대출 제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아주 그 빠르게 진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효능감을 줬다. 이거는 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는 그 후일담 좀 들려오는 이런 그 정책들을 실용주의 노선에서 정책들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신청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날짜가 안 돼가지고. 네. 21일부터 신청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뭘 신청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뭘 신청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이런 정책들을 이제 빨리 이제 진행하시고 네, 그렇게 이제 효능감 있게 진행하시는 행보를 보여줘서 너무나 이제 뿌듯합니다. 그리고 뭐 AI도 집중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정책을 펴셨잖아요. 이제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AI에 대해서 AI 집중 투자를 정부 선에서 굉장히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딥시크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을 잘 하고 계신데 이제 윤석열은 어땠어요? 걔는
있는 예산을 써가지고 술 마시지 않을까 걱정했죠. 네, 거기에다가 뭐 지원 모든 그런 예산 같은 거 다 삭감했고 뭐 AI 지원 이런 것들도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뭐 네. 있었어도 뺐었을 거예요, 그분은. 심지어는 그 지난 대선 때도 아리백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 사안들도 모르고 뭐 하여튼 자기가 몰라도 자기 밑에 딱갈리들. 뭐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한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떠냐면 그 하나하나 이제 행정 가셨잖아요. 이제 그쵸. 뭐 성남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네, 그런 행정으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제 내셨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도자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거를 네,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네, 이렇게 지시하고 뭐 실행했냐 뭐 이렇게 이제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윗선에서 이제 뭐 너네들 잘 알아서 할 줄 믿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속 짜주는 게 그쵸. 필요하죠. 어떤 정책을 펴고 뭐 이 점은 뭐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네, 다가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인선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선. 이재명 정부 인선. 통합의 인사, 실용의 인사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 들고요. 실제로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이제 그 소식을 전했었죠. 철도 공무원 일하시다가. 그리고 이번에 대미 특사로 가신 분이 갑자기 성함이 좀 기억 안 나는데 보수 원로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맞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기용하신 걸로 봤을 때는 네. 내란에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써주겠다라는 인정받으면 공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써주겠다라는 그런 네. 것도 되게 좋다고 느낀 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인사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아쉬운 점 하나 또 말해도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아쉬운 점도 얘기해야 돼요. 그쵸. 무조건 네. 잘한다고 얘기하면 일단은 안 돼. 제일 걱정되는 게 네. 지금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청에서 대통령실을 털까봐 두려운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좀 네. 노동법을 공무원들에게도 좀 준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럴 때 그래도 네. 좀 이제 좀 너무 빡빡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돼요. 5년 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좀 쉬면서 하자라고 네.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워커홀릭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렇게 너무 열심히 같이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약간 생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의 컨디션을 넘어서 생존이 좀 걱정돼요. 그래서 약간 너무 죽을 계속 것 틈틈이 같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네. 정말 지금 괜찮은 상황인지 정말 너무 정말 괜찮은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어. 네,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네. 가끔씩 뭐 휴가도 보내주시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리프레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아니 오늘도 김지원님이 말수가 원래 많지 않으신 분인데 더 없으셔가지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근데 본인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러면 좀 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휴가도 좀 가세요, 김지현 씨.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푹 이제 타이레놀 하나 드시고 푹 네네. 주무시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종인에 대해서 뭐 특사로 이제 뭐 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제 뭐 탕평 인사로 유능한 사람을 곳곳에 꽂는 건 좋아요. 탕탕평평. 그런데 이제 명태균 묻은 사람도 좀 있고 뭐 좀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근데 조금 갸우뚱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김종인까지는 조금 갸우뚱했어요. 이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100% 올곧은 인사만 꽂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네.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는 전문가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 꼽은 건데 그게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수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네. 끌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도 이제 보수의 가치도 실현하고 싶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행보와도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저는 좀 조금 드네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재명 정부는 어찌됐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보수까지 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민주당은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보수까지 품겠다. 우리 정당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민주당 권리당원 네. 2명 사이에서 나온 권리당원으로서는 네. 조금 이래도 되나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민주당이 이제 진보의 외피를 쓰긴 했지만은 사실 네. 뭐 민주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어요. 뭐 그렇게 또 펴셨잖아요. 우리는 뭐 진보보다 네. 보수에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긴 하죠. 잘 될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냥 그 국민의힘의 세력이 계속 쪼그라들기를 바래요. 그래서 김종인 그분께서는 그래도 내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빠져나가면은 제일 보수적인 정당이 네. 뭐 짜잘한 극우 정당 말고 우리 공화당 뭐 이런 데 말고 빼면은 민주당이긴 해요. 외국에서도 이게 제가 어릴 때 비정상회담이었나 외국인 많이 나오는 프로를 네, 봤을 때 네,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던 네, 게 네. 아. 외국에서 오신 분이 네.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라고 해서 오. 거기 한국인 패널이 그러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으니까 새누리당은 뭔가요? 응. 하니까 그 외국인 패널분이 네. 우리나라에 그런 정당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뭐 민주당이 보수이긴 해요. 진짜 정치학적인 관점으로서 보면 네. 저는 정말 기대되는 게 국민의힘 해체되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 같은 극우 세력들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 여당의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진보 야당들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드디어 정치인들 타 정당끼리의 싸움이 네. 극우와 내란 선동하는 극우랑 네. 정상적인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의 토론, 토의가 네. 되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기대돼요. 네. 얼마나 저는 토론이 많이 나올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제 인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 이제 내각이 다 뭐 인선되는 걸로 가는 것 중에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무리를 빚고 있는 거 저희가 한 10분만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선 과정 중에 이제 이진숙 청문회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네. 이진수 우리가 아까 깐 방통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이진숙이에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뭐 이거 긍정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보좌관 이런 거 관심 좀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좀 이제 각질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조금 그런 정황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어릴 때 젊을 때 잘못을 한 걸 시원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거를 반성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모습 말은 했지 않느냐. 한 번만 믿어보자라는 여론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진실되게 말했으면은. 네. 근데 좀 이거를 모르겠다.
윤석열 측 인사들이 많이 하던 말이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해서 이렇게 더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친하다면요. 보좌관을 넘어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한 사이면은 네. 뭐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고 화장실 청소 한 번 해줄 수도 있어요. 정말 친하다면은. 그러니 모르겠어요. 네. 한 번은 해줄 수 있는데 지속적이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았지만 네. 정말 기대했던 정부에서 고른 인사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노동부 장관에게서 터진 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재원님은 복잡하네요, 마음이. 이 점에 대해서 좀 저는 근데 갖고 여기 있는 관련해서 뭐 네. 준비된 뭐 떠오르는 건 특별히 없어서. 저도 네, 딱히 없는데 쥐어 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갑자기 바로 당했어요. 쳤습니다, 나한테. 저는 모두 이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좀 강선우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좀 솔직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조인트까지 깐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얘네는 더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게 이제 보좌관의 인권 문제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민보협 쪽에서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불만을 드러내고 좀 항의를 했어요. 민주보좌관 협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 하면은 좀 솔직하게 대응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질의하시는 분도 좀 쉴드 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을 좀 당당하지 못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태도 같은 것에서 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이었냐 아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지속적이지는 않았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러 번 그런 뭐 일들을 자기 사정상 뭐 자녀가 좀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바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 대응하는 태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하고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사과한다라든지 반성한다고 말하고 솔직히 좀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당내 안에서 무조건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 게 옳진 않을 수도 있죠. 우선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뭐 많은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진행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금까지 봤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비판할 수 있을지 가장 분노한 이슈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저희가 많은 이슈들을 다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분노했었던 이슈가 좀 있을까요? 여기선 안 다뤘는데 제가 분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전환길이나 모스탄 같은 인사들 등용한다고 해야 하나? 스피커를 쥐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정말 빡치는 게 전환기 같은 인사가 저번 달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해준 것도 굉장히 빡쳤습니다. 전 이거 오늘 봤거든요. 오늘 경향신문이었나 한겨레였나 이걸로 떠가지고 봤는데 야마라고 하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 그게 팍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뭐 전환기에 대해서 매주 많이 뒷목을 설명합니다. 잡아가지고 네. 매주 뒷목을 꽉 하고 잡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대본을 너무 쓰고, 많았어가지고 사실은 뭐 잡고. 하나를 고르기가 진짜 어렵죠. 네. 정말 프로듀스 101 같습니다. 다 아니, 괜찮다는 나는 말인가요? 네. 전환길 같은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스타 강사였는지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제대로 역사관을 주입시켜 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이게 네. 문제인 게 역사 강사잖아요. 네. 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게 이런 역사 사람이 공부하시는 어떻게, 네. 사학자분들 중에서도 근현대사를 제대로 딥하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좀 사상이 역사에 아니, 역사학자가 딥하게 공부했겠지. 아니 근현대 아니 사학자들 중에서도 본인이 진짜 딥하게 공부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삼국시대를 딥하게 공부하고 네. 어떤 분은 조선시대, 어떤 분은 고려시대, 어떤 분은 뭐 되게 마이너하지만 네. 삼한, 마한, 진한 이런 시대까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딥하게 파고드는 시대랑 나라랑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전환기의 분은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우리나라 현대사까지 흐름을 알아야 하니까 싹 다 공부를 하고 딥하게 파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 이 시대에 더 자기가 딥하게 공부하는 시대에 더 많이 통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전환기 이분은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하는 강사인데 근현대사를 빼먹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극우 편에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승만의 학사를 공부했어도 이승만의 학사만 공부했어도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론이니 뭐 이런 거 뭐 딥하게 공부했을 수는 수 있겠지만 다크하게 공부도 했다. 뉴라이트처럼 공부했다. 딥하게 공부할 수는 있지. 네, 그쵸. 근데 그게 좀 다크한 다크하게, 네, 다크한 버전으로 공부를 딥다크.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뭔데요? 이 사람이 저는 알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모르고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이승만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민의힘의 한 자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한 자리를 받고 싶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논리를 강사였어요. 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승만도 공과가 있다 이러면서 이승만을 찬양하고, 솔직히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스타 강사 이게 한국사 가르친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놀랍다. 네. 그런데 이제 이쪽 편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합리화 시키는 거죠. 이제 합리화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는 거죠. 네. 공과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좀 덮어주고. 네네. 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이진숙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같은 케이스네요, 그럼. 이 사람이 공천. 그리고 처음에 계엄 터졌을 때는 네. 계엄에 대한 비판하는 영상을 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자꾸 간보는 영상들을 올리다가 부정선거 영상이 그때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인정 욕구가 옛날부터 워낙 많았던 사람이고 엄청난 인정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차 영향력이 좀 줄어가고 충분히 메가스터디도 받았지. 이제 네. 뭐 빠진다고 하고 공무원 시장에서 빠진다고 하고 그래서 이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하고 계신 거군요. 네, 빚도 많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복귀도 하면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네. 그게 정치계였던 거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도 등 돌린 아, 그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남자의 몰락해 나가는 과정. 네, 아니 몰락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뭐야? 이직 과정에서 이직 피해를 과정.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군요. 또 이 사람이 되게 진짜 선동가 스타일이라서 꼴보기 싫어. 네, 그니까 제가 꼴보기 꼴보기가 싫더라고. 아, 너무 핏대 세우고 얘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아, 그러니까 발언하는 거 보면은 진짜 보기 힘들 아,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핏대 세우는 거 보면서 네. 저분은
몇백만 원 받길래 저렇게 하시는 걸까? 나는 후원 이런 받겠죠, 짓을 많은 하면서도 후원을. 돈 못 받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받으면 양심을 다 버려두고 그런 말을 핏대 세워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행히 또 전환기 유튜브의 수익 탈출도 금지됐고 뭐 돈이 들어올 창구가 있는지 모르겠네. 후원 애니첸? 애니첸. 애니첸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후원을 해줬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반대로 아무튼 그 당원 가입한 거는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네. 정한님은 가장 분노한 이슈가 뭐였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주진우 고발 기자회견 이제 시민단체로 참여를 했잖아요. 국회 소통관 가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뭐 여기에서 그 천하제일 나쁜 놈도 주진우가 좀 미셨죠? 그렇죠. 맞아요. 회의 때 주진우가 미셨잖아요. 청문회 스타로 나오기 바로 전주인가요? 내가 주진우 하자 딱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청문회 스타다. 이 사람 두각을 나타낼 분명 그런 사람이다. 제가 미리 딱 예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스타로 등극했잖아요. 그쵸. 저는 그때부터 싹을 딱 갔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진짜 천하제일 나쁜 놈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진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자기는 막 눈에 들보가 있다만큼 있는데 김민석 후보 자산 얼마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뭐 이제 정식으로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 이런데 뭐 심지어는 뭐 집에 뭐 6억을 쟁여놨다 이런 식으로 막 허위 뭐 위장 뭐 왜곡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자산 70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공직자가 뭘 하면 자산 70억을 갖는지 저는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70억을 갖냐? 그리고 뭐 자기는 외조부한테 그 05년생 아들이 예금이 7억인데 뭐 이거는 뭐 물려받은 돈이고 뭐 적절하게 뭐 다 뭐 세금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 년생이세요? 04년생이요. 네, 04년 여기 있잖아요. 05년인데 예금이 어떻게 7억을 가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는 70억 자산가에 아득은 7억 예금 있고 굉장히 공직자로서 의문이 갈 정도로 이렇게 자산을 형성한 인간이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 후보자의 그 티끌을 끌어내서 그 비판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악을 너무 쓰고 비싼 짓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붕괴를 했고 이제 군면제 같은 경우에도 간염, 그런 거 이제 뭐 급성 간염. 급성 간염은 급성이죠. 한 달 쉬면 낫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하고 뭐 비일비재로만 면제 받고 뭐 이런 시기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성이야 좀 봐주지. 그때 이거는 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성 간염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고요. 근데 그 만성이면은 또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술 마시는 사진들 막 돌아다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자기는 굉장히 이런 그 비리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난데 그 상대당 그 후보자의 티끌을 막 쑤시고 들쓰고 이런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붕괴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진우 같은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 사람 뭐 하나겠습니까? 따지고 두면 우리 아카이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해체 행동에서 많이 했죠. 한 사람만 비판해 주세요. 그 중에서 누구요? 어느 라인업을 얘기해봐요. 아카이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카이브 이제 막 정리하시면서 이놈 진짜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 진짜 역시 파도 끝없는 나경원 씨. 그렇죠. 왜냐면은 이분은 말하는 망언 제조기예요. 망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또 쳐버렸네. 어쨌든
우리가 행적을 따로 네. 분류하고 망언 리스트도 따로 아카이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며칠에 한 번 꼴로 많게는 하루에 몇 건을 망언을 뽑아내세요. 너무 많이 뽑아내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정리하려면은 이분에게만 하루도 모자라죠. 일주일을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분의 망언 칸은 많이 못 해놨습니다. 해두신 것 비교. 예.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너무 다크하게 오래 많이 열심히 사셨다. 왜 이러실까? 이러실까? 아니 돈도 많잖아요. 남편도 판사인데. 네.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네. 아니 제가 결혼한 여성분들이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옛날엔 더 일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제 윗세대 그 윗세대 여성분들이 결혼하고서도 일하면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존경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결혼 후에도 손주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손주가 있으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망언만 빼면요. 아니 뭐 망언 빼고도 대단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계속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내란 선동을 열심히 하고 뭐 윤석열 집에도 찾아가고 너무 많은 짓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엄청난데 국회 선진화법도 위반하시고요. 그렇죠. 따로. 그래서 조금 시원했던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네. 이제 나경원한테 거취를 정하라 이렇게 언급을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이 또 우리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유행위를 제발 멈추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시원하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좀 시원하게 발언을 해주셨다 이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네요 또. 네.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게 네.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부산 시의원들이 그쵸, 반대했던 거. 네. 네, 부산 시의원들이 이제 시의원이 반대했어, 맞아. 네, 반대 투표에서 반대했던 것도 진짜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박수영 의원이 우리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 필요 없다 한 거. 그거 진짜 빡쳤죠. 네. 그걸 듣고 저는 이 사투리가 떠올랐어요. 마 끄지라! 마! 아무튼 저는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 해수부가 온다는데 뭐 이재명 재판 받는 게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아니죠. 너무나도 말도 해수부 안 되는 오면 일이 얼마나 많은 게 활성화돼요. 네. 그렇죠. 부산 지역- 시민들. 네. 네. 지역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살만 나겠어요. 네.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순환되고 애들도 많아져서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세수도 늘어날 건데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냥 이재명 정부에 뭐라도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를 뭐 자기가 뭐 그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이 시민 마땅히 권리죠. 받아야 할 그 소비 쿠폰을 왜 지가 물어보지도 않고 안 받아도 된다고 물어봤냐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개를 해서 이제 공분을 샀고 공기업 이전 같은 뭐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미 공약을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찍소리도 못 하다가 왜 이재명 정부 때 뭐 이런 비판을 하냐고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런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좀 비판마다 마땅했어야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좀 알아봤는데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면은 네, 여기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이라이트 알아봤고요. 천하제일 나쁜 놈 최상목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좀 수면 위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상목에 대해서 네, 나쁜 놈, 천하제일 나쁜 놈 신랄하게 비판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3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이런 거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국진일방 해체시조 12회 네, 이렇게 야, 벌써 10이에요. 아. 네. 놀랍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하이라이트 네, 준비해서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할게요. 뭔가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 4시에도 여의도 국힘당사 앞에서 게릴라 콘서트죠. 네. 가수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래도 하고 네. 집회도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네. 5시 반까지 할 것 같고요. 매주마다 오시는 이제 네. 그 민중 가수분들이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라인업들을 모셔오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게 촛불 집회랑 조금 시간이 겹쳐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에서 라이브로 송출하니까 네. 원격으로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굉장히 하기 쉬운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매일 평일마다 국힘당사 앞에서 또 네.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의 네. 소리 분들이. 거기 가서 거기 라이브로 계속 송출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마이크를 짚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활동가분들. 그분들이 좀 쉴 수도 있게끔 네. 마이크 자기가 말해도 되겠냐 하고 마이크 좀 가져와가지고 네. 시민 발언 좀 해주세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좀 그분들도 쉬시고 물도 마시고 뭐도 먹고 좀 할 수 있게. 네, 무더위에도 주말에는 게릴라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중에는 그 새롭게 그 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그것도 있죠. 네, 좀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에서 6시까지는 시민단체들이 각각 요일을 정하셔서 그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현장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도 출연해요. 저랑 재원님이요. 안간부. 수요일 아니었나? 이거 다음 주 저는 수요일? 아닌데요. 없는 얘기를 자꾸 해 오늘. 다음 주 수요일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음 주 수요일 아니었나? 죄송해요.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빵아. 어둠을 내치고 나온 가장 용감한 영화 버스트레이디가 국립영화제인 들꽃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다큐 영화 버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 TV, SK BTV, LGU 플러스 TV, 스카이라이프, 홈초이스, 구글 유튜브, 웨이브, 왓챠, 피플릭스, 시네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실질적 VIP로 평가받는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공익적 관점에서 파헤치는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퍼스트 레이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